크로버 하이텍 2021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버 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사업, 반도체 패키징 사업, 전원 공급 부품 사업 등을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원 공급 부품 등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중국 문등, 산동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2019년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돼서 2,450원에 85원에 멈춰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비즈 3월 25일자 기사에서 소액주주 경영이 상폐위기 회사를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액주주 경영이라는 게 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가를 수치로 보면은 거래 중지 중이고요. 2,485원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장부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그 장부 가격이 929원으로 올랐습니다. 유상증자에 의한 결과입니다. PBR은 장부 가격 대비 268% 선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가격으로 시가를 계산한다면은 154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다시 주식 거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흑자 경영이 됐다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5% 이상 주주가 있는데요. 웰킵스가 27.6%, PNTD라는 데가 17.98%. 그런데 이 웰킵스의 최대 주주가 박종환 씨로 되어 있고 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종환 씨가 사내이사, 경영전략자문 등으로 사회이사로 비상근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주인이 바뀐 거지 무엇이 소액 주주 경영인지 그거부터가 그 표현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취지가 무슨 뜻으로 그런 제목을 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뭔가 그 회사의 언론 플레이를 좀 말하자면 도와주는 그런 뉴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어떻게 전환하는 비결이 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으로 분석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매출은 33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도 39.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4.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도 더 높죠. 그러나 금액상으로는 스루풋은 17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4.7%가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1.8% 하락입니다. 매출은 증가했고 흑자로 전환됐는지 몰라도 스루풋율의 1.8% 하락은 그만큼 그 판매 마진은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 좋은 신호, 그 위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0.7% 증가
했습니다. 크게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거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했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TO의 생산성은 1.12로서 전년도 0.84에서 무려 0.2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72%가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입니다. 이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억 6,800만 원이 적게 산출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약어로 쓰고 있는데요. 제품과 제공품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6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일단 업되는 거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대상입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 연이어서 이 비교 분석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고요.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139억 원이 이 사용액과 상품의 매입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38.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7%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가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인데 이것도 비교할 수 있게 추가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추적을 하면은 이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2021년도부터 금감원의 공시 시스템의 메뉴가 상당히 상세하게 개선이 돼서 저희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 주석, 원재료의 매입액을 보면은 7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매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액은 기초원재료 재고에서 매입액 위에 거를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액을 빼면은 2021년도에 원재료의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성분에 아까 나와 있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은 170억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무려 100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나오는 그 원재료의 매입액이라는 게 신뢰성을 좀 갖기가 어렵다. 그 갭이 상품의 매입액이냐, 제조 회사가 상품을 주로 하는데도 아닌데 여기부터 이제 그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이 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홀딩스가 타 기업도 계속 그 분석 의견을 내면서 그 재고자산 명세는 이런 식으로 내줘야 된다. 이런 양식의 입고액도 써주고 출고액도 써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도 써주고 폐기가 있다면 폐기액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타개정 대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를 표시해줘야 그 흐름을 나타내줘야 비성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부류에 들어가 있고 외롭게 소리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요, 인건비가 8.1% 줄었습니다. 비율로는 1.3% 하락이고요. 직원 수도 7명을 줄였고, 이 정도 규모면은 뭐 제조업 수준인지 의심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4,300만 원인데 2019년도 5,3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가량이 떨어졌으니까 이 회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의 급여도 대폭 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2020년에 비해서는 깎은 월급에서 조금 다시 5% 정도 평균 임금이 인상이 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이런 4,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아주 그 중소기업의 이하인 수준의 급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외주비는 80억 원대로 14.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을 보면은 2021년도가 43%로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대면은 전형적인 조립산업의 어떤 평균 수준인데요. 이것이 2021년도에 43%로 8.3%가 하락했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있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내려가기가 어려운 거고,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것을 또한 비교를 합니다. P는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한 금액이고요. Q는 재고자산 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원가를 역산해서 산출해낸 총 제조 비용입니다. 이 두 총 제조 비용이 18억 5,6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추가적으로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재료비도 결국은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결국 생산 재료비 차이인데요. 운영 비용은 그렇게 변동할 게 없고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차이는 P 생산 재료비 대 Q 생산 재료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 검증해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은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기말에서 기초를 뺀 금액으로서 6억 2,300만 원이 증가했었죠. 이거를 비성분에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플러스로 12억 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3년 연속 이러한 현상이 계속 틀리게 돼 있는데 이대로 해석을 하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서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을 했다. 심한 말로는 조작을 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분식회계를 했다. 분식회계를 하면은 기분 나쁜 소리니까 저는 요즘 유머스럽게 코스메틱 회계를 했다. 코스메틱이 뭐요? 화장한 회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BWCI 증감액도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간주를 해서 그 금액을 차감해 주어도 그 차액은 오히려 더 늘려져 버린다. 이게 크로바 하이텍의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제시한 매출원가를 추적했을 때 오차가 이렇게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2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으로서는 그 기업에서 제시한 그 매출원가에 대한 신뢰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3년간 대부분 일치하는데 2020년에 3,6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식으로 읽으면 2020년에 5억 8,800만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5억 8,800만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7억 8,400만 원이 감소를 했다. 그 차이가 1억 9,600만 원이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차감해 주어도 3,600만 원의 현금이 여기서는 재고가 어디론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여기에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개발한 가정이 있는데 이 WCAI 회전율과 TOE 생산성이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일 경우에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회사가 그것을 반증할 필요는 있겠죠. 절대 그럴 게 없다. 이 가정을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가격이 큰 변동이 없을 때 이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조정액을 조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원재료나 판매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 반증 추론을 그렇게 제가 세웠죠. 이 역방향이란 걸 그래프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율은 떨어졌는데 생산성은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갔는데도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는 수준이다. 주요 원재료들이 인상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려간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코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크게 200% 이상 또 올랐고요. 이게 그 구매 가격들이 너무 그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동일한 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면 코아가 뭐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변동폭이 심화되는 것이고요. 제품 가격이 트랜스 코일이라는 게 142.5%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변동이 없는 거로 회사는 공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다는 것의 그 핵심적인 것은 흑자 전환의 핵심 요인은 그런 거겠죠. 소액 주주 경영이 아니고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거다. 영업을 잘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분석을 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뉴스들에 너무 지금 식상을 좀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가서요. 저기 그 현금 재무제표입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39억 원을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30.6%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1억 원대로서 영업이익 19억 원보다 상당히 많은 현금 순이익이 났습니다. 수익률로 산출을 하면은 14.8%로 전년도보다도 결손율에서 21.1%가 급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4억 8,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았다 이런 얘기겠죠. 2019년부터 계속 부채를 없애왔습니다. 새로운 그 주인이 바뀌면서 부채를 없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 와서 유상증자 81억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FEM 8억 3,600만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2%로 유상증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익 잉여금이 아닌 결손금률은 전년도 결손금률 72.7%에서 감소해서 52.7%로 개선이 됐습니다. 누적 자본은 자본 잠식이 0.24까지 됐었는데 0.46으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 크로바 하이텍에 대한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르붓 회계 기준으로 본 분석 의견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